예, 여기 안이 지금 좀 덥네요. 여러분들도 더우시죠? 예, 제가 HR, 넥스트 HR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아, 됐네요. 이 중에서 아는 분도 제가 뵀던 분도 계실 것 같고, 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 좀 짧지만, 여러분들과 동시에 쌍방향으로 저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들으셨던 HR에 대해서 좀 티피컬한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식상하니까 제가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쉬운 그런 얘기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여기 보시면은 HR은 예술이다. 여러분들은 예술가시네요. 그죠? 예, 예술이니까요. 저도 예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예술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들 HR에 대해서 저도 접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은 사실은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HR을 알던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기업에 제가 임원을 하면서 여러 다른 나라의 HR을 보면서 느껴서 알던 때의 HR, 그 다음에 또 국내에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많은 컨설팅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 이런 것들이 정말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깨달음을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술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명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은 그 감동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두 번째입니다. 분식점도 다국적 기업도 HRM을 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분식점을 해도요. 여러분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제 사업을 컨설팅 회사라는 걸 이제 차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또 잘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주변에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들 음식점에서도 심지어 편의점에서도요.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시급도 주고 주급도 주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일을 잘해가지고 물건을 아주 잘 팔고 손님이 또 오게 만드는 아르바이트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보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안 떠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R이에요, 그게. 그게 HR이에요. HR의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2000년대 이후로 줄곧 트렌드였어요. 근데 분식점도 그거를 은연중에 해야 돼요. 사실은 집에서도 해야 돼요. 근데 다국적 기업도 HRM을 합니다. 네, 모두 다 HR을 해요. HR은 HR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장님, 기업 재팀장, 팀원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게 HR입니다. 분식점도 다국적 기업도 HRM을 한다는 의미를 왜 예술이라고 제가 얘기했냐면요. 초등학생도 그림 그리죠. 근데 피카소도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제가 분식점을 하든 다국적 기업을 하든 HR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는 솔직히 HR을 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지하게 공감되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도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가지니까. 다음에 원칙이 있다. 그러나 정답은 없다. 예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술이나 음악을 배우려고 그러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다음에 뭐 데생 이런 거를 배우죠.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에릭 크랩튼 아시죠? 기타를 독학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화성이라는 것도 있고 원칙이 있죠. 그런데 경지가 올라가면은 정답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얼핏 잡아도 한 200~300개의 기업을 컨설팅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뭐 똑같은 답 가지고 그냥 뺏겨가지고 그냥 조금씩 바꿔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굉장히 많은 분량의 자료들을, 보고서들을 보면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잘만 하면은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업, 생산,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거죠. 그죠? 근데 HR은 어때요? 우리의 고객이 누구죠? HR의 고객은 회사 내부의 모든 직원들, 그 다음에 경영자, 그 다음에 외부 주주, 스테이크홀더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HR이 잘하면요, 회사가 흥하는 것뿐이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술이 그렇죠.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보면은 모두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느끼죠. 그 인류가 앞으로는 이렇게 기계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어떤 그 문학, 예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줄 수 있다. 모두를 상대하니까. 근데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5가지, 더 많은 거를 지금 고민하다가 5가지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이제 HR 하면은 뭐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회장이 지금 인메리트지만은 재결치를 논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뭐 학자들, 뭐 톰 피터스나 뭐 피터 생게 이런 사람들 얘기할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사람 얘기 한번, 죄송합니다.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HR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학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상대해요? 신입 직원도 상대해야 되고 사장님도 상대해야 되고 고객 모두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HR인 같이 뭐 여기서 뭐 테크니컬 컴피턴시가 뭐 어째가지고 비헤이비어 앵커드 레이팅 스케일이 어쩌고 이러면 이해해요? 못하죠. 근데 니얼스 보어라는 사람은요, 제가 안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저는 문돌이입니다. 요즘 엊그제 신문 보니까 문돌이가 한 명이 취업이 되면은 이과생들이 4명이 문돌이라는 이제 문과생들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과 잘 모르니까 요즘 이제 이공계가 굉장히 뜨는 시대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문돌이가 이공계 사람을 존경해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었는데요. 양자역학의 원자 모형을 만들고 양자역학의 실질적인 혁혁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물리학자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고요. 노벨 물리학상을 당연히 받았고 그 아들도 부자가 다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아인슈타인의 버금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굉장히 양자역학을 가지고 이제 논쟁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닐스 보어가 학교 다니던 시절 얘기인데요. 교수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기압계가 하나 있어요. 그 기압계를 하나를 주면서 이 기압계를 가지고 좀 정밀한 기압계입니다. 저 건물에, 옆에 있는 건물에 정확한 높이를 재라.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랬더니 닐스 보어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기압계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그래서 건물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어 던집니다. 그럼 떨어진 만큼의 끈의 길이를 재면은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여러분들 그게 물리학 시간에 대학 수업 시간에 답이에요? 그죠? 아니죠? 그래서 야, 그런 거 답 아니다. 좀 정확하게 좀 제대로 생각해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서 다른 교수를 불러요. 그래서 교수가 이제 문제의 취지를 혹시 다른 답 없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이번에는 무슨 답을 하냐면은 이 기압계를 늘어뜨린 다음에 뭐 진자 운동을 한다. 한 5가지 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기압계를 떨어뜨리는데 시간을 잰다. 어쨌든 제가 물리학 법칙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높이가 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물리학이 아마 계산 공식, 여러분들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다 산식이 아마 머릿속에 탁탁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HR이 제가 오늘 뭐 넥스트 HR이라고 하지만은 HR이 너무 그동안 잃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한쪽 방향의 패셔너블한 또는 트렌디한 제가 그런 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이렇게 쫓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하나지만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쉽게 가자고요.
그 얘기가 제가 첫 번째 화두입니다. 제가 그 글로벌 트렌드 하고 그다음에 HR과 전략의 얼라인먼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 절대 패션 아닙니다. 아까 닐스 보어처럼 저는 엄청나게 쉽게 설명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뭐 제목이야 영어로 된 거니까 뭐 좋습니다. 제가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면은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이루어지는 양대 SHRM과 ASTD에서 이루어지는 HR 관련한 최근 5년간의 키워드, 그 다음에 메인 토픽, 그 다음에 많이 언급되는, 올해는 이제 SHRM은 6월에 올랜도에서 했고요, 그죠? ASTD는 워싱턴 DC에서 했죠. 지금 5월에 했죠,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거를 왜 짚냐면은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볼까요? 자, 먼저 SHRM입니다. SHRM은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전미인사관리협회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PHR이라든지 SPHR 자격증을 이 조직에서 이제 주고 있는 거고요. 시험을 주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컨퍼런스가 한 3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컨커런트 세션이 한 200개 정도의 세미나를 동시에 하는데요. 거기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올해, 작년, 재작년 이렇게 토픽부터 위에서부터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자, HRM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건 보시다시피 경영 전략, 비즈니스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그래서 HR과 비즈니스의 전략적 파트너십,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변화, 혁신의 이해, 그 다음에 조직 성과와 HR,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주 가장 중요하게 많이 언급되는 핵심 토픽이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 경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 뭐 더더욱이 더 심각한 상태죠. 이 상황에서 HR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고 어떻게 서포트할 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앞장에 질문을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탤런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결국은 직원들이 어떻게 회사에서 몰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하게 일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최고의 하이포,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매니지먼트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그 다음에 에이징 소사이어티,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워크포스 플래닝, 우리 인력 전략을 가지고 할 거냐. 우리 노동력, 인적 구성 전략을 가지고 할 거냐. 노동력 전략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탤런트 매니지먼트고, 세 번째로 인터내셔널 HR. 인터내셔널 HR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기업들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은 대기업들에게 아주 징하게 해당됩니다. 해외 매출이 80% 정도 하고 있고, 해외 고용이 국내 고용보다 4-5배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이 외국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징한 얘기죠.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 리워드, 그 다음에 성과에 따른 보상, 그 다음에 복리, 웰빙, 웰페어, 웰리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상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기본급, 연봉, 성과급, 그 다음에 수당,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토탈 캐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복리후생, 소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걸 quantified benefit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것까지를 얘기하면 이제 total remuneration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unquantified benefit까지 포함하면은 그거를 이제 바로 total reward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total reward는 단순히 연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의 어떤 recognition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가지고 너 인정할게, 미국 갔다 와, 너 돈 줄게, 한 6개월치 난 돈 줄게, 이런 거죠. 그죠? 여전히 굉장히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트랜스포밍, 체인지가 아니죠. 체인지는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로버트가 트랜스포머에서 로버트를 변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근데 변신, 트랜스폼은 변신이죠. 그러니까 한두 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가 모양을 바꾸는 거죠. 왜? 경영 환경이 전혀 새로운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지금과 같은 제품, 지금과 같은 경쟁력으로 먹고 살기 힘들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니까, 경영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 다음에 HR, ROI, 이건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법. 우리가 이제 보면은 HR의 삼각형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Align,
우리가 그 alliance,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맹 이런 것들을 이제 alliance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ally를. 이 ally는 뭐냐면은 회사의 경영 전략, 회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 회사의 먹거리와 같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전략적 어떤 같은 공조를 취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 HR에서도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R 하는 사람들은 컨설턴트여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지 회사의 어떤 어드미니스트러티브한 역할이 아니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얘기는 더 이상 없어요. 프로바이드 하는 사람,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탤런트 매니지먼트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러닝 테크놀로지.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모바일 러닝, 소셜 러닝, 버추얼 클래스.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는 수업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모여서 하는 수업은 또 우리 근데 사실 모바일 러닝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모여서 모바일 러닝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measurement and evaluation, 그 다음에 경력 개발, 그 다음에 leadership development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과거 한 10여 년간 계속 이야기가 되어오던 것들인데요. 특히 요즘 최근에 한 3, 4년, 4, 5년간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들은 아주 그 부쩍 스트래티지란 말을 많이 HR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제가 그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 가지의 그 질문을 통해서 이미 전략에 대해서 수립 과정에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HR이 전략에 어떻게든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먼저 전략의 구조를 보면요. 제일 위에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전이 뭐지? 제가 최근에 그 컨설팅, 비전 수립 컨설팅 한 10개 회사 정도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던 분들이 거기 이제 CEO들로 오셨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장님,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사장님의 어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0분 중에서 9분은 당황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비전을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그 컴퓨터를 두들겨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들의 평균 재직 근속 연수가 몇 년인지 2014년 7월 달에 나온 그 결과가 있더라고요. 몇 년일까요? 2년 6개월 반, 2.65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비전이 아무리 짧아도 2년은 더 되겠죠? 모르는 거 당연하겠어요. 네, 모르는 거 당연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CEO가 그러니까 그 밑에 계신 임원분들은 한 2년 남짓 될까요? 네. 회사가 어디로 가다가 어디로 갈지. 자, 비전이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을 얘기한 거고요. 근데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비전이 중요하냐면은 비전이 있어야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경영 전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장기 경영 전략에 따라서 올해 한 해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먹거리, 목표, 예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HR이 맞물려서 가는 게 얼라인먼트입니다. 근데 CEO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모른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많은 대화를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부모님이 얘기를 하죠.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지 일자리도 취직도 쉽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결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그런데 좋은 대학 안 가도 돼요. 나는 실업계 뭐 이런 기술을 배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비전이라는 거는 만약에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미래의 모습을 자꾸 심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되어 있을 모습을. 너는
인류를 위해서 이 인류에 너 가까운 친척이 누가 지금 되게 아프지 않냐? 암 걸려가지고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않냐? 네가 암을 퇴치하면 안 되겠니? 인류의 그 암을 퇴치하는 요즘 의대가 저기 지방에 있는 의대가 서울대학교 공대보다 세요. 요즘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명감,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잡고 투영시켜주는, 여러분들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아세요? 제가 요즘 주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주가가 좀 폭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비전을 이렇게 잡았어요. 화석연료의 시대를 종언을 공하겠다. 이 금세기에 내가 살아있을 때 화석연료의 시대를 끝내겠다. 휘발유, 석유 이런 에너지 끝내겠다. 네, 그래서 테슬라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한 번 충전해가지고 400km에서 500km까지 갈 수 있고 제로백이 5점 몇 킬로, 5점 몇 초에 이르는 차를 만들죠. 네, 지금 뭐 견제도 엄청 심한데요. 근데 그러한 차들을 충전하는 것도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전하면 안 되겠으니까 솔라시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 지구 전 건물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무료로 충전을 하게 하죠. 물론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를 생각하면은 지구는 포화 상태다. 이제는 우리가 우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페이스 X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주 왕복 화물선을 만들죠. 네, 불과 지금 42살입니다. 1974년생입니다. 네. 그런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이 없이 자동차를 한번 새로운 걸 고민해봐. 전기 자동차 만들어봐. 생각이 안 떠오르죠. 그 전략도 그러한 비전을 세우면 거기에 맞는 전략. 자,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비전은 이제 5년에서 10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보통 10년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5년 정도를 에서 10년 사이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비전이. 학자들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HR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세 번째 답하신 HR에서 비전에서 뭐를 반영해야 되느냐. 먼 미래를 볼 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Employee Value Proposition을 먼저 제리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란 건 뭐냐면요. 야, 너 우리 회사에 와. 왜요? 왜 가야 돼요? 네가 우리 회사에 오면은 너 인생은 꽃피는 거야. 근데 왜 꽃이 피는데요? 너는 우리 회사에 오면은 최고의 프로페셔널로 성공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을 가든지 최고의 연봉으로 네가 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야. 너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회사의 일원이 되자. 가슴이 뛰죠. 근데 거기다가 연봉 업계에서 최고로 높게 줄게. 그러면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벅차죠. 가고 싶죠. 그래서 EVP는 한 학자에 의하면은 get versus give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뭘 얻을 수 있냐 회사에서. 그리고 회사는 그걸 준다. 주고받는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제되는 거예요. 회사의 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비전을 세웠으니까 너희들 따라와가 아니라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이 직원들이 이 회사는 정말 가야 되는 회사. 난 초등학교 때부터 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울 거야. 사실은 회사를 제가 이야기하지만 직업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의 세계는 직업입니다. 직장이 아니라. 예, 직업 중에서 요즘 제일 뜨는 직업이 뭐죠? 의사, 변호사 이런 거요? 맞습니다. That's right. 그게 직무급이에요. 그게 job-based HR입니다. 의사가 잡이고요. HR 매니저가 잡이고요. 파이낸셜 매니저도 잡입니다. 그런 게 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HR 논문을 써가지고 ASTD나 SHRM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노벨상도 받아요. 가까운 일본에 가면은 직무발병. Why not?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뭐니까? 아티스트니까. 우리 HR 하는 사람은 아티스트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전을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면은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뭐 7년이든 10년이든 그걸 3년 단위로 또는 2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매진을 해야 돼요. 그죠?
제 말 맞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게 중기 전략, 장기 전략입니다. 근데 전략에서 HR이 얼라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포트폴리오 플랜입니다. 저는 이걸 substitutability라는 좀 복잡한 용어로 썼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사가,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가 이제 작년까지 좀 잘 벌었어요. 올해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실제로요. 근데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요. 현금은 좀 쌓아두고 있습니다. 삼성이 31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5조를 써가지고 안 됐듯이, 여러분 삼성에서 오신 분들도 못 됐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에 현대는 또 10조를 썼는데요. 비전이 있으니 뭔가를 봤으니까 썼겠죠. 근데 또 삼성은 또 나름대로 다른 데 투자를 하겠죠. 모두 다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만들든 우주 왕복선을 만들든 여러분들이 뭘 만들든 좋아요. 근데 그걸 만들 사람이 없으면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새로운 원대한 트랜스포메이셔널한 아주 변신을 하는 뭔가를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부 직원들한테 야, 너 가서 공부하고 와서 이거 만들어라. 너 어디 가서 벤치마킹 좀 하고 와서 만들어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임파시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썼는데요. 보세요. 가로축은 인력의 가치입니다. 세로축은 인력의 대체성이에요. 가치가 높은 사람, 가치가 낮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인력이 나가면 금방금방 충원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충원하기 어려운 사람. 이거는 회사에서 요즘 소위 그 핵심 인재, 근데 핵심 인재랑은 좀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핵심 인재가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한 인재인데 나가면은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 제가 헤드헌팅 회사 몇 개의 이제 고문직을 맡고 있는데 저한테 많은 전화가 와요. 사람 좀 추천해달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먼저 인력의 가치가 높고 대체성이 낮은 그러한 그 사람 또는 직무는 must keep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가면은 굉장히 회사에 어떤 그 타격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인력의 가치는 낮은데 대체성이 낮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썩 가치 있는 인력은 아닌데 뭐 회사에서 하여튼 딴 사람으로 대처할 수는 없어. 회사는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search others.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을 계속 상시적으로 찾아야 돼요. HR 입장에서. 비밀리에라도. 왜? 이 사람 나가고 나면 갑자기 뒤통수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사장님한테 불효령 떨어지죠. 세 번째, 인력의 가치도 높은데 대체성이 아주 높은 사람. 여기는 give and take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표입니다. 가치가 높은데 항상 대처할 수 있으니까 뭐 굉장히 푸시를 가하는 거죠. 그 가치의 2배만큼 끌어내도록. 그 다음에 성과급도 많이 주는 거죠. 그 대신에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게끔 드라이브 하는 겁니다. 뭐 그러다 나가면 또 대처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는 인력의 가치도 낮고 대체성은 아주 높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 기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웃소싱 해버리면 됩니다. 가치도 낮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금방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그죠? 자,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대체성에 대해서 장기적인 인력 포트폴리오 플랜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새로운 전략,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지고 먹거리를 창출해야 돼요. 올해 매출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000억을 하는데 500억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500억을 어디서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되는데 HR에서는 미리 미래를 보고 전략이나 기획이나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근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항상 서칭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서칭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봐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알아야 돼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 포트폴리오예요. 사실은 요즘 글로벌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제때제때 프로바이드 하는 게 HR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역량 이론에서도 여러분들 아이스버그 시어리에 아시다시피 그 빙산에서 그 위에 나와 있는 10%의 부분은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밑에 나와 있는 비헤이비어럴 역량, 애티튜드라든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뭐 못 바꾸잖아요. 하루아침에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죠? 미리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와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ttraction and Retention과 Development입니다. 그래서
attraction and retention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개념이지만은 어쨌든 유능한 직원들을 잘 꼬셔가지고 attractive한 그러한 그 사람들을 아주 유능한 직원이 막 지원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retention입니다. 그래서 attraction, retention은 거진 한 15년, 20년 전부터 HR의 아주 가장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력 포트폴리오 플랜을 잘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전략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돈만 주면 안 나갈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벨로프먼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메이크와 바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뭐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되겠습니까? 바이를 해야죠. 사와야죠. 데리고 와야죠. 스카웃을 해와야죠. 인재 전쟁인데. 그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회사가 살아가는 필수적인 거예요. 회사가 안 그러면 죽어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사실은 그 지금 현 정권에서도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후년에 늦는다는 얘기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매 연도마다 따라가는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운영이죠. 전략 전술 수행을 한 운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인력 포트폴리오는 이와 같이 이제 내사 분면이 있다 그러면은 역량도 뛰어나고 성과도 뛰어난 이 탤런트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많이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하는 모두가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체인지할 거냐. 그죠? 주위에서도 매년 10%의 로우 퍼포먼은 무조건 빼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역량이 뛰어나고 성과가 낮은 사람들은 뭔가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동기부여할 수 있게 하거나 직무를 새롭게 부여한다라는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과가 뛰어나고 역량이 모자란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성과를 낸다는 건 열심히 하는데 역량을 좀 배가시키고 가르쳐서 탤런트, 스타로 만들어야지 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포트폴리오의 그 근본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근본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회사의 전략과 얼라인먼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략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지금까지 하던 비즈니스가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데 기인하는 거고 그러한 거리를 해내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로 돌아와서 제가 컨설팅을 한, 비전 수립을 한 그 여러 회사에서 나중에 결론이 뭐가 났냐면요. 제가 그 구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비전, 그 다음에 중장기, 목표,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전략의 실행 방안, 그 다음에 핵심 성공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략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냐, 우리 회사에서. 근데 그 10명이 모두 다 한 얘기예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인력 가지고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너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냐? 사람이 옵니까? 데리고 온다고? 그 다음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놀고 있습니까? HR 관점에서 그게 이제 얼라인먼트와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전략이 어떻게 수립되고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태양광을 만들든 뭘 만들든 좋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때 벌써 옆에서 따라붙어야 되는 게 바로 HR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미국에서도 트렌드고 우리나라도 트렌드고 경영자들 머릿속에서 온통 새롭게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패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에 대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아주 필수적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사관리 체계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전 세계에서 제가 다국적 기업의 HR을 담당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HR이 어떤 것들이 있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먼저 일본식 이걸 이제 시니어리티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호봉제입니다. 잘 아시는 그러한 개인의 연봉에 따른 인사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식 그 직무 중심의, 근데 사실은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어떤 자회사가 헤드쿼터가 많이 있는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들도 이런 제도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다국적 기업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직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아까 우리 설문조사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무급을 하는 회사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도 안 돼요. 아까 이제 4분 나오셨었는데요. 네 회사가. 그다음에 한국식은 제가 여기다가 겹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식의 연공을 기반으로 하되 미국식에 조금 겹쳤죠. 성과에 따른 보상 차별을 한다. 근데 직무급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연봉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연봉제가 한 4-5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표 다 나왔잖아요, 아까 다. 사장님표 연봉제도 있고, 누진식 연봉제도 있고, 비누진식 연봉제도 있고, 직무급도 있고, 다 있었죠. 호봉제도 있고. 그것만 해도 벌써 5가지잖아요. 굉장히 아주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연봉제가 이렇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현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진형 연봉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글로벌리는 일본도 요즘 이제 제도를 많이 바꾸고 있고요. 직무급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관 설인 자치, 위인 설관자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갈량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술에 이 사람이 아주 책을 많이 내지는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관직에 맞춰 가장 적합한 사람을 등용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특정한 임무를 위해 불필요한 관직을 설치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사람이 임원이 경영자가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임원이 어떤 자리에 놔야 되느냐를 가지고 장기판에 말판 짜듯이 1년에 3번, 4번 조직 개편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회사의 그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갖다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것이 누적적으로 프로페셔널리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지 못하죠.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실인데 고대 중국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 좌페이스드 HR을 설명한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좌페이스드 HR이 왜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냐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부터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전략입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태양광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이 있고요. 그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인적 자본에 대한 휴먼 리소스도 아니고 이제 휴먼 캐피탈입니다. 자본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환경은 글로벌 경쟁, 불확실성, 유능한 인력에 대한 채용 전쟁, 무능한 인력에 대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것도 전쟁이에요, 사실은. HR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내부 환경에 있어서는 고성과자의 동기부여,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핵심 인재 유치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회사 내부와 회사 외부를 동시에 보는 관점이 있어요. 위관 설인 자치, 제갈량이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에서 미래에 이러한 먹거리,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직무가 있어야 되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지?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직무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직무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리는 사람에 대한 것들에 너무 많이 전도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직무급 하는 거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뭐 거기에 대한 것까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만은 굉장히 이지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먼저 내부적 가치와 외부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호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컨벤션 센터인데요. 호텔에 도어맨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호텔에 컨시어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들을 응대하는 사람이에요. 호텔에 지배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셰프, 그 다음에 뭐 요리 주방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죠. 그죠? 다르죠.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5년, 10년 됐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급여를 받을 수는 없어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게 인터널 밸류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밸류가 다른 거예요. 그 전문성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 디벨롭먼트 패스도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직무를 이렇게 만들어는 놨고 한번 고민은 해봤는데 하나도 얼라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보세요. external value입니다. 외부적인 가치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아무리 가치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시장에 나가면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우리 저 호텔에서 도어맨입니다. 문을 열어준 회장님이 도착하면은 문을 열어주고 일로 오십시오 하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연봉이 1억이에요. 밖에 나가면 1억을 줘야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뭐 좀 쉬운 잡으로 뭐 쿡, 요리사, 뭐 셰프, 수셰프 아주 넘쳐요. 그 다음에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게 external value예요. 내부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가치가 매겨졌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 사람들의 연봉이 얼마만큼의 형성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그게 바로 인력의 대체성입니다. 돈을 천만금을 데리고 와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못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못 만들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수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근데 HR에서는 이제는 경영자하고 얼라이해야 되고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게 트렌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잡베이스드 HR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핵심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왜? 어트랙션, 리텐션 때문에.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 가치와 외부적 가치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많이 고민하고 있는 돈 주는 거, 평가하는 거, 경력 개발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쪽 부분, 이 노란 색깔 친 부분, 이 윗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업체 컨설팅을 하면서 항상 물어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직원들을 전 직원 설문조사를 해요. 가장 불만 요소가 뭡니까, 회사에? 넘버 1, 보상, 급여. 넘버 2, 공정한 평가. 넘버 3, 미래 비전. 이렇게 나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제가 미리 알아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어디에 있죠?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적 가치와 내적 가치와 명확하게 공정하게 돈을 주면은 기본적인 프레임이 갖춰진 거고요. 인프라가 갖춰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비전과 전략의 가장 밑단으로 와가지고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매년의 그 예산, 그 다음에 우리 HR이 해야 되는 거 매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계획 세우고, 우리 목표, MBO, 목표 KPI 세우고, 그 다음에 중간평가하고, 연말에 평가해가지고, 승진시키고, 자리 이동, 배치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근데 이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에서 역량과 업적을 가지고, 인력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돼요. 왜? 역량은 하루 이틀에 이렇게 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탤런트, 스타들을 얼마만큼 어떻게 보유하고 갈 것인지, 포텐셜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HR 전략이면. 얼라인먼트 전략과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밖에서만 데리고 온다고 있지도 않아요. 아주 특수한 스킬은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학자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CDP 시켜야 돼요. 디벨롭먼트 시켜야 돼요. 단순 트레이닝 시킬 수도 없어요. 디벨롭먼트 시키고 트랙을 만들어주고 맵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얘기한 그 최근에 그 트렌드에서는 계속 커리어 맵, 뭐 커리어 트랙, 커리어 클러스터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쪽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치가 명확하게 정렬되고 평가와 보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얼라인 되면은 이제 스트래티직 HR,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세 가지 답했던 전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을 HR이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그쪽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메일이나 이런 걸 질문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